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에피소드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그 찬성과 반대 입장, 또 해외 사례까지 저희가 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 자, 이 반려동물 보유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이슈 같거든요. 네, 국립축산식품부 산하에 그 동물보호 정책과가 있습니다. 5년마다 동물보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해서 또 이제 향후 5개년 계획이 나왔죠.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다가 봤어요. 보고 고민 많이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보유세를 내면 어떡하냐고 막 화가 난 친구가 저는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뭐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25페이지로 되어 있는 네, 그 5개년 동물보호 계획. 동물복지 종합계획 5개년인데 6대 분야에 그 20몇 가지의 이제 과제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 맨 아래에 이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추진의 맨 하단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을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사실 동물보유세를 전면에 내놓거나 명칭을 뭐 정확히 해서 방점을 찍거나 한 게 아닌데 관심이 많았는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동물보호세든 등록비든 뭐 그 라이센스 피든 그 이 사회의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기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네, 반응인 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가 알아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지금 도입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라고만 나왔음에도 그 불구하고 명칭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성명으로 밝히셨던 한국 펫산업 소매협회 네. 회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이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반대를 하신 저희는 건가요? 그 반려동물 보유세는 외국에서 지금 북한 국가가 극소수거든요. 독일 정도 뭐 일부 주에서 한 주도 있고. 근데 지금 독일에서 그 반려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산업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돼가지고 그 이태리라든가 뭐 기타 유럽 국가로 그 산업 자체가 존재가 많이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산업에서 수천억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올해 산업계 전체 매출이 한 3조 4천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것만 추정해도 수천억을 이미 내고 있고 또 직접세가 있어요. 어떤 세냐면은 동물 판매업 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업 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또 동물 위탁업 면허세가 있고요. 동물 운송 면허세를 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수천억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작년에 그 유기견 보호로 한 200 정도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억. 예, 2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저희 업계에서 내는 세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는데 거기에 또 일본인을 상대로 뭐 보이세라는 뭐 이런 개념을 해서 낸다는 것은 결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벽을 높여서 반려인의 감소를 촉진하고 결국은 양육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유기동물만 굉장히 양산하는 꼴이 된다. 또한 현재 그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 세금 낸다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나 그걸 입양해서 키울까요? 입양해서 키울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굉장한 그 유기동물 양산하는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토론에서는 사실 첫 번째 순서를 누구한테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 이렇게 반대 입장을 네. 밝힐 기회를 드렸고 감사합니다. 전채은 대표님도 나와 계신데 찬성 입장이시잖아요. 또 어떤 배경에서 반려동물 세금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정당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기되기 시작한 거는 반려인들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강조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서양의 여러 이제 선진국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뭐 등록할 때 등록비 내고 연간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려인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반려동물에게만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이죠.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이런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반려견 그 놀이터 이런 걸 좀 운영하는 데 쓰거나 혹은 반려동물에게 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걸 수사하는 경찰관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데 써요. 많은 유기동물들이 들어와서 이 동물들이 그 안에서 안락사되고 이렇게 그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기동물들이 보호소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사회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 그냥 세금만 걷는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서의 부가가치세처럼 그냥 마치 반려인들을 사회에서 너는 뭔가 사회에 피해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세금을 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반려동물을 위해 많이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죠.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세금을 만약에 관련된 걸 부과를 한다면 반드시 전제는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학대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처벌을 강화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처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으로 가는 건 정말 극소수 0.1%의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 수사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독일처럼 이런 그 세금으로 이런 경찰관들 특정하게 동물학대 사건만 다루는 경찰관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쓴다거나 혹은 유기동물들을 사회화시키는 이런 인력에다 쓴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세액을 처음보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잡았을 때 약간의 세금을 내는 것에 제 주변은 아무도 반대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내게 되면 사람들이 동물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요 갖가지 이유를 다 붙여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동물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가난한 동네에서 동물이 막 버려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진료비가 비싸든 비싸지 않든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갖가지 이유를 붙여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업으로 하고 사시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이 된다. 반대를 했음에도 그러면 어떤 점이 보완돼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도입이 된다면은 지금 유기동물 보호 이런 데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병원비라든가 또 사료비 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굉장히 애먹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정말 생계도 뭐 불쌍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외로워서 같이 식구 겸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금이 부담되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 지금 현재 있는 반려동물 케어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 부담이 되면 그분들이 반려동물 제대로 못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병원비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 뭐 놀이시설 뭐 이렇게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 써야지 유기동물에만 쓴다, 보호를 해서 쓴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납세자들하고 수혜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만약에 찬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입이 네. 안 되면 네.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팩트인데요. 유기동물 보호소, 우리나라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동물들을 그냥 가둬놓는 보관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관련한 것, 그러니까 반려인들이 내고 있는 세금들 중에 일부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금이 자꾸 부과가 되면 반려인들이 나쁜 존재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다 가져가야 되는 권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왜 농림부가 그 단어를 넣게 되었냐면 상당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돈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치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동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동물을 분양받고 싶어요. 입양받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면담을 하다 보면 동물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평생을 이 동물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연애와 결혼이 다른 네. 느낌인가요? 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세금도 못 내고 사료비도 제대로 충당할 수 없다는 이런 분들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거 명확해요. 이런 거를 걸러내는 하나의 단계인 거예요. 만약에 보유세가 도입이 되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분명히 기금 마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이라는 건 꼭 학교에서만 배워야 교육은 아니에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쉽게 네. 반려동물을 들이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하는 아니라 가족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등록도 하고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내가 키울 수 없는 동물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들어요. 지금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없는 제도도 많고 너무나 지금 많아서 그 산업 발전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너무 낮아서 키우는 분만 이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말 동물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 국민 여러분한테 많이 가서 국민들께 골고루 혜택을 가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진입이 높아서 기른 돈만 맡긴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반려동물 따로 사람 따로 보지 말고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에 유대해서 서로 행복하고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을 가자고 주장을 하는데 네, 휴먼 애니멀 본드 전문가세요. 네, 두 분 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때 진입장벽을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난해도 이 반려동물을 잘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돈이 많아서 그냥 과시하듯이 반려동물 키우다가 또 뭐 학대나 유기를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진입장벽이나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인식,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평생 잘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사회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식이라든지 내가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태도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 자원,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쁘고 쉽게 데려다 키울 수 있는데 버리는 것도 쉽고 내가 어떻게 돌보고 싶은데 돌보는 방법도 잘 모르고 도움이 필요할 도움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된 것 같고 선진국에서 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그 비용을 걷는데 그 목적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또 사회적 갈등이 줄어듭니다. 우리 사회는 반려인과 반려동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비반려인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이것은 꼭 공론화돼서 우리가 좀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이참에 좀 논의를 빨리 하고 네. 저는 앞당겨서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 네. 반려동물을 먹이려는 치료도 지금 네, 하고 네, 있어요. 예, 그런 영향, 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네. 또 먹거리를 창조하는 이 새로운 신산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반려동물 산업이 74조고 현재요. 중국은 34조고 또 현재 중국, 러시아, 또 인도, 동남아 연 20-30%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는 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사람하고 산업에게 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 네. 이것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펫산업이 그 성장하고 있다는 나라를 예를 드셨는데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가 훨씬 앞선 국가예요. 미국은 펫산업이 굉장히 융성한 동시에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펫산업의 진입장벽도 사실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에서의 강아지 공장 사건이 나오는 거는 우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저 외딴 시골에다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적발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벌금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이런 그 산업적인 규모나 이런 게 다른 거고요. 유럽 사람들과 우리가 문화가 다른 거는 유럽인과 우리의 인식 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 유럽인들은 사실 우리보다 이걸 먼저 겪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유기동물 많이 발생하니까 정말 사회적인 비용 플러스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 인수공통증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버려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현재 독일은 펫샵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펫샵에서 동물들을 안 판다고 그래서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을 분명히 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규제가 까다롭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브리더라고 하고 브리더가 3마리 이상 새끼를 낳게 한 다음에는 중성화수를 더 이상 못 낳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유기동물을 입양해요. 많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가서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그렇게 반려동물 의식이 높다는 유럽인들이 왜 유기동물이 발생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럽에서의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들은요. 일단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버리지를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으로 떠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유기동물 못 기르는 보호소에 상황. 데리고 와요. 이걸 인수제도라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유기동물들을 입양을 하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놀러 갈 때 반려동물 숙박시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펫산업 중에 일부가 지금 자꾸 사장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질적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장사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그런 걸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펫산업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순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그야말로 내가 기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주인 찾아주세요라고 그런 임시 사람들, 그런 맡겨주는 개들이 거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네. 글쎄요. 제가 좀 보태면 우리나라의 소위 펫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어요. 그 서구는 뭐 100몇십 년의 역사를 이제 갖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들인데 이제 보유세든 등록비든 뭐 라이센스 피를 걷던 그 나라들을 보면 그 걷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1번으로 나오는 것이 이 유기를 좀 방지한다. 두 번째는 아주 그 적나라한 표현으로 개똥 치우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려인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 요게 거의 일률적인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도 많이 생기고 또 산업도 커지고 그래서 지금 막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 이면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유기라든지 또 내가 잘 관리 못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천천히 생겼다 그랬으면 조금씩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제는 커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산업은 또 중요한 게 생명을 산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생명을 산업으로 하는 것 자체를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을 고려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사실은 이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이 잘 살고 이 생명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살고 또 사회가 잘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1년에 10만 마리의 개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 판타지예요. 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를 키우면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격이 없어요.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엄격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딸이 토끼 한 마리 기르고 또 고양이 한 마리 기르고 강아지 한 마리 기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만지를 못하게 해요. 손 씻고 만지라 그래요. 병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동물 최고의 복지는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나서 잘 보호받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게 최고의 복지 아닙니까? 유기동물의 실태가 아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마리수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품종이 어떤 유기 얼마나 되는지 그중에 반려견으로 기른 반려견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 집 밖에서 키우는 그 개들 있잖아요. 그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이런 강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개들이 유기동물 중에 그런 개들이, 개들도 예. 사실 펫에 포함되죠. 저희 산업에서는 아니 개의 경우는
반려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네. 해당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지키는 게 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은 보호 대상도 안 되고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유세든 등록이든 앞으로 정부가 이제 이것을 강화하면 이 반려동물의 정의를 좀 다시 봐야 되고 특히 개의 신분, 개의 지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 꼭 이 반려동물 산업 때문에 유기견이 다 이렇게 발생된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극소수다. 반려견을 키우는 그 유기견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기견에 대한 그러면은 가장 최선의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해 파악이 먼저 우선되고 현실에 맞는 유기견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저희 산업에서 그 벌써 세금으로 수천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 용처. 그걸 걷어서. 잠깐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정부가 매년 통계를 내요. 각 지자체 그 해 들어온 유기동물 수를 세서 다 종합 통계를 내는 거니까 뭐 10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견종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큰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대도시에는 품종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중소도시 혹은 도농복합 도시에 가면 품종견과 그 다음에 이런 마당개가 이 반반 정도가 돼요. 이게 마당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중성을 안 돼 있으니까 새끼를 까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합하면 이제 총 약 10만 마리 평균 이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발견되지 못하는 개들도 있고 또 로드킬 당하는 개들도 있어요.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완전 들개가 되거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추산을 했을 때 아마 10만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만큼 많이 안타깝지만 안락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입양이 한 3분의 1, 자연사가 한 3분의 1, 안락사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모든 세금은 그렇습니다. 세금 그러면 딱 좋은 생각 드는 사람이 없죠. 이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와 나의 반려동물과 사회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저부터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또 많은 반려인들 또 뭐 비반려인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 가진 분들이 모여서 좀 공론의 장도 하고 네. 서구의 사례도 보고 우리나라 문제도 좀 들여다보면서 좀 이제 좀 잘해보자. 네. 네, 좀 오늘이 그렇게 사실 생각해요. 그런 자리인데 네.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네. 드릴게요. 이번에는 전 저는 뭐, 대표님께 네. 이렇게 먼저 사실은 뭐 실현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좀 논의를 해서 네. 추후에 그 반려동물 복지 이런 게 좀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나라지만 배울 건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개나 고양이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나라는 나이 어린 품종견부터 입양을 가요. 작은 동물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어리고. 그런데 유럽에 있는 보호소에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드는 동물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입양을 한대요.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게 왜 키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나를 위해서 키우느냐, 그 생명을 위해서 돌봄이 더 키우느냐. 필요한 네. 대상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들은 좀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사실 이 보유세 문제가 되게 세금이라서 좀 예민한 거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더 많은 토론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네. 토론이 시작 단계인 네, 네.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네. 네. 회장님께 마무리 말할 기회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보유세 문제는 굉장히 유기견을 양산하는 이런 부작용이 많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그 외국에서 벌써 거의 실패로 끝난 정책을 저희가 들여와서 이걸 적용한다는 거는 좀 지양해야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산업에서 현재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좀 이 동물 복지 딴 쪽에 쓰지 말고 이쪽으로 좀 사용해서 좀 복지도 늘려가고 시설도 늘려가고 또 산업 쪽에도 좀 투자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사람한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로 해서 사람이 건강도 좋아지고 또 행복감도 느끼고
이런 삶과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최초의 토론에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화두 때문에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참석해주신 귀한 두 분 진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